그동안은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강한 우리 증시였는데요. 오늘장 하락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분석하고요. 또 종목군별로는 수익을 계속 내주고 있는데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지 이종복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국입니다. 네. 금요일장 되니까 시장이 조금 힘 빠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 이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세요.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인데, 국내장 약세는 또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말이, 그죠? 예, 되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나라 약세는 해외 시장에 비해서는 강한 겁니다. 근데 예의적으로 다음 주 CPI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수가 좀 밀리니까 요 정도는 밀리는 수준이죠. 그냥 우리나라도 약세로 줬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수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 약세, 국내장 약세. 네, 해외 시장 약세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술적으로 저항권이고요. 제가 항상 이 종목은 무엇을 할 때 판을 먼저 깔아준다고 그랬죠. 보다시피 이게 지금 나스닥 시장이 N자형의 목표치로 온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종목이가 12,750단, 그죠? 예, 12,500에서 12,750단 이야기를 해준 게 1월 중순 타이밍. 다 올라왔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미국장이 12,500에서 750 정도면 우리나라가 327에서 330 정도. 그래서 나스닥이 13,000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333을 넘어서 그 위로 올라가고 하는 게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줬던 시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로 얘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자리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60분 각 이야기 되게 자주 해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올라갈 때 좀 전에 얘기한 게 지지와 저항의 N자형 목표치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스닥은 1700을 찍고 올라갈 때 보면 항상 고점을 주다가 밀리고 240에 지지하고 고점을 돌파해주고 밀릴 때는 돌파한 데서 지지를 해주고 또 올라갈 때는 거길 돌파해주고 밀릴 때는 거기서 지지해주고 하는 완벽한 기술적인 특징을 주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올라갈 때 고점을 돌파했고 그러면서 이 목표치를 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 1, 2, 3, 4, 5, 1, 2로 가면 A, B, C 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늘 이 방송 시간이 늦게 시작된 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저는 계속 가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네들도 자꾸 올라가려고 한 거죠. 근데 최근 미국장의 흐름을 보시면 기존에는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도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도 고점을 못 넘어가고 여기서도 고점을 못 넘어가고 하면서 저점을 실금실금 깨고 내려오죠. 이게 기술적 분석의 어떤 노하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올라갈 때는 저항을 돌파해야 되고 밀릴 때는 지지를 특정 지지가 돼야 되고 하는 그 흐름을 캐치하는 게 기술적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안 하죠. 왜? 종목이 너무 좋아서. 패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CPI 경계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그 고용하고 그 ISM 지수가 너무 좋게 나와버리니까 파웰 말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 해줬고, 자, 중간 생략.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적 저항권의 CPI 경계감으로 해외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치고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지수로 갑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려줬던 기술적 추세 지지 저항. 그러니까 오늘 밤 미국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아니, 기대 인플레이션이 맞죠? 아마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게 0시에 나오니까 이것도 운명이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표가 좋다 보니까,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지수가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다음 주 CPI. 근데 이종복이가 뭘 할 때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예, 요렇게 CPI 타이밍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경계감을 준다 얘기 들어간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서 지수는 여기서 그냥 묶어놓고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양호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60분 차트 각을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아까 미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마디가 큰 게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마디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목표치는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 거죠. 이렇게 열려 있는 건데 미국이 못 가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도 올라갈 때는 계속 고점을 넘으면서 올라가는데 이 자리를 보면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고, 그게 바로 327이죠. 325 중심에 327을 넘어야 330 쪽으로 다 확 열리는 거 얘기해 드렸죠, 여러분. 그 다음에 320을 중심에 317 언저리까지는 밀리고 실질적인 중심가는 317이고 얘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솔직히 얘기하면 더 센 장이다 요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CPI 경계감의 선별적 종목 장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장 보시면은 오늘장은 자율주행이 급등합니다. 이 시간에 연초에 이 주식을 제일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역시 241선까지 가니까 부딪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2023년도 주도주 전망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한테 2023년도에 기대가 되는 섹터로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 이쪽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에이테크 솔루션. 이 삼성이 2대 주주입니다. 이거 지금 따라가시면 안 되고, 결국은 늦게라도 올라오고 기술적으로 241선에 부딪히니까 물량을 받는다. 요 얘기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로봇인데 지금은 빠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I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건 후장 전략에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텐데,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선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건 좀 로봇스타는 위험합니다. 이익이 떠서. 어쨌든 선조정을 받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도 양호하고, 이건 특징주. 예, 역시 시간이 없네요. 은행주도 기존의 파웰 연설이나 이런 거 갖고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멈춰지거나 속도 조절이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멈추고 상황에 따라 뭐 인하할 수도 있는 피봇 이야기가 나올 때 먼저 빠졌죠. 그러다가 지금 CPI 경계감이 나오니까 다시 금리 인상 우려가 부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하방 경직성 정도 주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 판이 뒤집히거나 방향성이 완벽하게 나오려면 위든 아래로든 CPI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공지능이 오늘 좀 많이 밀리거든요. 선별적으로 많이 밀리는 인공지능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하고 구글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그게 이제 챗봇 내놨더니 여기저기 버그 생기고 에러가 생기고 이제 막 하는 기사 나오니까 오늘 느닷없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해 드렸죠.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들, 그죠? 예, 소프트웨어 보안 업체들이 오늘 잘 가고, 반대로 인공지능 기반형으로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은 차익 매물 플러스 경계감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정신없어 보이지만 완벽한 어떤 시장은 신호를 주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전략 간략하게 또 빠르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지수는 오늘 325 돌파 320 지지 이렇게 얘기해 드렸는데, 이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종복이가 방송하기 전까지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CPI가 나오는 그 날 이종복의 실전 매매 최고수를 할 때까지, 그 방송 마켓템 방송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25를 넘느냐 320을 깨느냐의 밴드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단연 금요일이니까 또다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종복이가 마켓템 방송할 때 순환매 타는 어떤 흐름서부터 이런 거 말씀 많이 좀 드렸고요. 이번 CPI 때 저는 솔직하게 전문가의 사명감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 CPI 때 CPI가 좀 높게 나와서 장이 밀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최근에 날라간 주식 플러스 2023년도 주도주가 될 수 있는 2023년도에 최고의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지, 안 그러면 저들 주식들 싸게 못 삽니다. 그러면은 큰 돈 버는 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어마무시하게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CPI 때 거기서 CPI가 좋게 나와서 지수가 만약에 또 올라가 버리면 후발주를 하거나 소외주를 하거나 밑바닥에 있는 주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장이 좀 흔들리면서 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지지권으로 오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온다면 그걸 사기 위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다시피 시간적인 여유가 남고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방송을 10시 45분쯤에 했죠. 저는 10시 44분까지 이 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미 시장은 답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보다시피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볼 때 빨간색은 몰려있고 파란색도 몰려있어요. 그리고 파란색 중에 유독 크게 빠지는 것은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이 크게 빠지는 거지,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은 주식은 크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시세판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오히려 오늘 종합이 밀리는데 삼성전자는 안 빠지죠. 물론 거래량이 부족한 게 단점입니다. 왜 거래량이 부족할까요? 경계감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버리면 그건 적극 매수가 되는 겁니다. 적극 매수.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못 간다. 그때 밀려버리면 이건 사면 안 돼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못 가고 있죠. 이러다가 밀려버리면 이건 적극 매수가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은 위기와 기회가 상존을 하는데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사람들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게 맞는데 저는 안 올까봐 걱정된다. 요 말씀까지 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이종복 전문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미스터 진단이 있고요. 이종복 전문가 저녁 9시에 또 기인이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0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직접 해결해 드리니까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